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북튜버로서 하루에 얼마나 책을 읽는지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어떻게 찍게 됐냐면 제가 이 돌파의 시간을 완독했거든요. 근데 이 책을 한 이 정도 읽고 나서부터 이제 나머지를 오늘 반 정도 읽기 시작했는데 제가 2시간 40분 동안 240페이지를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외국 북튜버 분들 영상 중에 이런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하루에 내가 얼만큼 책을 읽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인데 북튜버 에디션이라고 많이 찍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보다도 이제 북튜버라고 하면은 좀 아무래도 책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그걸 한번 찍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저는 11시부터 11시부터 1시 40분까지 240페이지를 2시간 40분 동안 읽었던 거고, 이제 제가 읽을 책은 이 책인데 고양이 물그릇에 빌게라는 책이고 남강 작가님이 쓰신 무속 에세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궁금해서 도서관에서 보고 빌렸는데 저는 좀 종교는 없지만 그런 신앙심이나 아니면 그냥 종교 자체에 저는 되게 관심이 많아요. 종교의 종류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궁금해하는 편이고 모태신앙인 친구들한테 궁금한 걸 많이 물어보는 편이고, 그리고 성당, 교회, 뭐 절 이런 데에 가면은 실제로 심적으로 좀 안정감을 느끼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더 제가 좀 그런 신앙에 대해서, 신앙이라는 게 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외국 분들도 자기만의 그런 그런 민속 신앙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한국에서 나고 자라면서 이제 막 뭐 밤늦게 손톱 깎으면 안 된다, 뭐 밤에 휘파람 불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자라다 보니까 좀 민속신앙이나 아니면 무속인이나 막 영화로도 되게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도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너무 재밌거든요. 그래서 막 사주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냥 타로 보는 것도 재밌어하고, 재밌어 한다고 말한 이유는 타로 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타로를 제가 18살에 보고, 근데 저 그거 인생 처음으로 본 타로인데 심지어 그게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 남편인 남자친구랑 사귀게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 남편은 이 얘기를 하면 되게 막 아주 막 이러면서 극혐하는데, 저는 그래서 좀 그런 얘기를 되게 재밌어 해요. 너무 재밌잖아요. 너무 이야기거리, 얼마나 풍부한 이야기거리야.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 책을 처음에 봤을 때 무속 소설도 아니고 무속 에세이라고 하니까 더 너무 궁금한 거예요. 민속을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꾼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너무 재밌게 생긴 거죠. 그래서 도서관에서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시 반이고 이제 이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4시에 제가 애기 하원을 하러 가야 돼서 3시 45분에 나갈 거거든요. 그럼 저는 이 책을 읽으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돌파의 시간이라는 책 오늘 읽었던 거니까 그것도 타임랩스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일상 브이로그에 넣으려고 찍어놨거든요. 여러분, 이거 지금 읽고 있는데 무속 이야기를 좋아하는 분이 쓴 책인가 했는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이제 죽은 사람이랑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굿 같은 거 하잖아요. 중학생 때 엄마가 돌아가셨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무속에 좀 매력을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무속을 전공을 했다고 하고, 무속 박물관이 있는지 몰랐는데 박물관에서도 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박물관은 그런 옛날에 쓰던 신당을 박물관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은 무속에 관련된 그런 소품들 이런 거 보면 좀 뭔가 좀 무섭다고 느낄 때가 많잖아요. 아무래도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보다도 저승이랑 이승을 연결하는 그런 에너지? 그런 이야기를 다루는 거다 보니까 좀 소품들도 좀 현실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지. 딸랑딸랑하는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박물관에 그런 것들이 놓여져 있는지 사람들이 좀 이분을 바라보는 태도가 이분을 바라보고 뭔가
이제 마주하는 태도가 되게 편견이 있기도 하고 막 궁금해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했고 박물관 너무 가보고 싶어요, 저. 좀 무서울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저는 그 절에 처음에 들어가면은 삼지창 같은 거 들고 계시는 분들을 만들어 놨잖아요. 저 그것도 사실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무속 박물관이라고 하면은 그런 거밖에 없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아주 예전부터 제사를 지낼 때 굿이나 이런 제사를 지낼 때 사용을 했던 것들도 있다고 하고 너무 너무 궁금해졌고 여기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말하고 싶었어요. 민속학과에서 민속 종교를 전공했다고 하면 혹시 종교가 있냐는 질문을 많이 받곤 한다. 사람들은 무교거나 불교를 믿어야 무속 연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실제 학자 중에서는 천주교나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도 흔치 않게 볼 수 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무속을 전통 문화로 받아들이며 연구의 대상으로 바라보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게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저랑은 정말 다른 사람인 것 같은 게 저는 객관적인 시선이 되게 많이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참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너무 신기했던 게 여기에 우리가 단골이다, 단골 식당, 단골 카페 이런 말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에 대해서 한 번도 막 무슨 뜻일까라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냥 그렇게 쓰이는 용도로만 사용을 해봤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여기에 그 유래가 써 있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마을에 있는 무당에게 점을 보러 다니며 무당에게 봄, 가을로 곡식을 가지고 오기도 한다. 이를 단골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단골판을 가진 무당을 단골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자주 쓰는 단골 손님도 여기에서 유래했다. 너무 신기해. 너무 재밌어요. 지금 제가 이 책을 읽은 지 한 40분 정도 지났는데 반 조금 안 되게 읽었거든요. 근데 후루룩 읽을 수 있고 엄청 얇고 작아서 출근할 때, 학교 갈 때 이렇게 가방에 넣어서 읽기 너무 좋고 그리고 뭔가 생각 많을 때 팍 집중해서 읽기 너무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지금 시간이 지나가는 게 너무 아쉬워서 이제 그만 말하고 다시 읽으러 가겠습니다. 또 뭔가 좀 흥미있게 들으시지 않을까 해서 말해봅니다. 누가 나에게 무당 입장에서 대변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 무당들 역시 그런 적 없다. 그러나 나는 어느 순간 대변자가 되어버리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 그러면서도 잘 맞추지 못하는 신발 없는 무당에 대해서는 사기꾼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양가 감정은 대체 무엇인가? 무당은 신이 아니라 신을 모시는 사람이다. 그래서 무당이 모시고 있는 신이 틀린 말을 하더라도 본인의 신령이 그렇게 말을 하니 당연히 그 말을 전할 수 있다. 그러니 무당은 틀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무당이 틀린 말을 했을 때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게 되어버리는 것은 아무래도 돈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공짜로 보는 것이야 재미로 보겠지만 내 돈 몇 푼이 들어가게 되면 무당의 신빙성과 진정성이 중요시되기 마련이다. 무조건 무당이 하는 말이 다 맞지는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잘 맞추지 못하면 사기꾼으로 생각하는 것은 나 역시 일반인이기 때문일까? 이분은 무당 점집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다양하게 많이 보신대요. 아무래도 전공을 했고 그걸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당을 안 만나보고 그거를 배운다는 건 좀 자기 스스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일부러 블로그 활동을 하면서 체험단으로도 찾아가 보고 돈을 내면서도 찾아가 보고 하는데 자기가 느끼기에 자기 인생에 대한 그런 점사를 잘 맞추는 사람들은 그런 무당들은 대부분 자기가 신병이 있다고 말을 하고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잘 맞추지 못했던 무당들은 이 사람이 건강하고 인생도 되게 평탄했다 이런 식으로 반대되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사기꾼이다라는 속마음이 바로 들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 책을 쓰고 있는 지금은 무당은 아니시고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대요. 그러면서도 이제 자기 머릿속에는 아직도 수많은 가정이 남아있다. 만약에 신내림을 받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가정이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신병이라는 말에 위안을 얻기도 했다.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게 신병 때문이라고 내가 그냥 불행한 게 아니라 어떤 이유가 있었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마음도 되게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마음인 것 같았어요. 저도 제가 공황장애가 있는데 공황장애 진단받은 지가 꽤 됐어요. 한 6, 7년 정도 됐는데 그 전에 사실 저는 제가 왜 이런 증상이 있고 왜 이런지를 이해를 못하고 되게 불안한 상황이었는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이제 병명을 알게 되고
병명이라고 하나? 공황장애도? 아무튼 공황장애라는 걸 알게 되고 그때 돼서야 정말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신병이라는 말을 듣고 어느 정도 위안이 됐다는 말을 사실 그 신병이라는 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근데 이 말이 위안이 됐다는 게 되게 이해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재밌네요. 저는 되게 가볍게 너무 신기하다. 왜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게 됐을까? 그걸 믿게 된 바탕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 그런 게 항상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좀 종교에 대해서 되게 깊은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그런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인지 모른 채로 이 책을 읽은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의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나처럼 가볍게 접근을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참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생각을 하는 게 진짜로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말 조심해야겠다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표지를 보면은 되게 고양이 물그릇에 빌게라고 하면 되게 인터넷 소설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근데 내용은 참 에세이다. 일단 무속에 관심은 많은데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이 더 깊은 관심을 가지게 할 만한 책인 것 같아서 아주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저 20분 남았어요. 가려면 빨리 읽어볼게요. 여러분, 지금은 37분이고요. 저는 한 이 정도 읽었습니다. 지금 83페이지까지 읽었는데 이 책은 총 136페이지까지 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어있는 제목만 있는 페이지도 많고 글자도 꽤 큰 편이에요. 이렇게 글이 길지 않아가지고 더 금방 읽을 수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저는 하원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원에서는 또 제 책이 아니니까 책갈피를 사용해서 껴놓을게요. 이제 애기 하원하고 다시 집에 와서 또 책을 읽을 수 있으면 더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책 아까 읽다가 애기 잘 시간이어가지고 애기 재우고 지금 10시 다 돼가는데 마저 읽으려고 합니다. 120쪽부터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얼마 몇 장 안 남았어요, 이제. 이거 마저 읽고 좀 체력이 남아있으면 포스윙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다 읽었고요. 너무 피곤해서 자야겠어요. 이런 정신으로 읽으면 주인공 이름도 기억을 못할 것 같아요. 10시 15분 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음 날입니다. 오늘은 애기 등원했고요. 그리고 집안일도 해야 되는 거 다 했고 오늘 시댁에 가거든요. 그래서 짐도 싹 짜진 않았고 그냥 짐 나열해놨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책 읽을 시간이 생겼어요. 드디어 제가 기다리던 포스윙을 읽을 시간인데 이거 진짜 두껍죠? 이게 몇 페이지야? 이게 671페이지까지 있어요. 포스윙은 레베카 야로스라는 작가님이 쓰신 책이고 어느 나라 소설이지? 미국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국 게 맞나 봐요. 미국을 넘어 전 세계에 열광적인 은빛 팬덤을 일으켰다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시리즈가 총 3권이라고 알고 있는데 1권이 이 포스윙, 2권이 아이언 플레임, 3권이 오닉스 스톰이래요. 근데 아이언 플레임은 이미 한국에도 번역본이 나왔고 오닉스 스톰은 2025년에 출간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 남편이 판타지 소설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책을 보더니 이거 3권짜리인가 보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지 도대체? 그래서 어떻게 알았지? 보통은 이런 책 보면 한 권으로 끝날 거다라는 생각하지 않나? 근데 남편이 이거 보자마자 3권짜리인가 보네? 이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아무튼 제가 이 스토리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소개글을 좀 읽어드리자면 위대한 드래곤의 선택을 받은 자만이 살아남는 곳 바스티아스 군사학교 400년간 이어진 전쟁으로 나바르 왕국에서는 20살만 되면 남녀를 막론하고 이곳으로 징집된다. 이들에게 남은 것은 죽거나 드래곤의 선택을 받아 졸업하는 것뿐. 그렇게 선택받은 자들은 드래곤 라이더라 불리며 드래곤의 마력을 통해 얻은 고유 능력을 갖고 무자비한 전쟁에 투입된다. 그리고 이곳에 타이로 오게 된 작고 약한 은빛 머리카락의 바이올렛 소른게일. 드래곤의 선택을 받기 위해 서로를 죽여야만 하는 생도들과 반역의 인장을 받은 자들. 그 속에서 강렬하게 피어나는 금지된 로맨스. 과연 바이올렛은 죽을 것인가? 날아오를 것인가? 날아오를 것인가? 멋있다. 지금 이 책이 미국에서 난리가 났는데 이미 난리 난 지는 좀 됐지만 이제 한국에서도 번역본이 있으니까 한국에서도 난리가 나지 않을까. 이미 난리가 났다면 전 조금 뒤늦게 발견했답니다. 이제껏 본 적 없는 새로운 판타지라는 극찬을 받았대요. 근데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워낙 판타지 소설을 많이 읽으니까 이런 칭찬을 받기가 되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막 해리포터도 그렇고 호빗도 그렇고. 저는 제가 이 두 개를 말한 이유는 제가 엄청 좋아하는 거라서 말했는데 근데 새로운 판타지, 이제껏 본 적 없는 새로운 판타지라는 말 때문에 더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동네 도서관에서 이제 상호대차 신청해가지고 여기 가까운 도서관에서 받아서 읽는 책입니다. 읽어볼게요.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12시 43분입니다. 저는 48페이지까지 읽었어요. 너무 재밌어. 일단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군인인 거예요. 얘네들이.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군인인데 주인공 여자의 이름이 바이올렛인데 엄마가 군대에 제일 높은 사람인가? 맞나? 어머니를 사령관으로 둔 바이올렛의 이야기인데 바이올렛은 원래는 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서기하는 그런 과로, 책에 관련된 과로 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이제 내 자식을 그렇게 둘 수 없다. 나는 사령관이기 때문에 너도 군대를 가야 된다. 최전방에서 싸워라. 약간 이런 뜻으로 한 건가 봐요. 근데 얘는 이미 언니가 있는데 언니는 너무 잘하고 있어. 엄마를 그대로 빼닮아가지고 너무 잘하고 있는데 바이올렛은 아빠를 닮아가지고 아빠도 책을 되게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책으로 생을 마감하고 싶었는데 얼떨결에 엄마가 지원을 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막 그거지. 나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엄마가 갑자기 대학 입시 원서를 나는 만약에 실용음악을 전공하고 싶었어. 근데 엄마가 마음대로 의과대학에 지원을 해버린 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른 걸 지원을 해서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이미 그 사령관의 딸이니까 그 피가 흐르잖아요. 그 언니도 증명을 했고 그래서 그 피가 흐르기 때문에 얘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초반에는 그 피가 흐른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흥미진진하게 읽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전혀 유치한 느낌이 안 들어요. 이게 저는 약간 10대 소설인 줄 알았는데 좀 두껍긴 해도 되게 술술 잘 읽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약간 유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아주 얼굴이 뻘개지면서 집중해서 보게 만들더라고요.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책을 읽다가 만 이유는 이제 남편이 와가지고 오늘 시댁에 가야 돼서 남편이 반차를 썼거든요. 그래서 남편이랑 같이 집에서 점심을 간단하게 먹고 이제 애기 하원을 오늘은 2시에 하기로 했어요. 원래 4시인데 그래서 애기 하원하고 짐 챙겨서 차에 실어놓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책은 시댁에 도착해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48페이지까지 읽고 저는 나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재밌다. 그 은근히 편하다. 그래서 넘기고 꾹 누르면 찍었어? 찍었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다시 이제 남편 집으로 시댁으로 왔고요. 오늘은 아침에 혼자 카페에 가서도 좀 읽고 오빠네 집에서도 좀 읽었는데 지금 254페이지까지 읽었거든요. 아직 반 안 되게 읽은 거긴 한데 이거 진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저 이 판타지 소설이 이렇게 재밌는 거라는 걸 자꾸 까먹게 되는데 뭔가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완전 그 고전 소설을 읽는다던가 아니면 뭐 그냥 최근에 나온 소설을 읽으면 약간 어쨌든 일상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사실 일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뭔가 일상 속에서 좀 깨닫게 되는 그런 책이어서 좋다면 이런 판타지 소설은 일상을 완전 잊게 하는 책이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왜 이렇게 유명한지 알겠어요. 너무 재밌고 제가 트와일라잇을 밤새서 읽었었던 기억이 나면서 제가 해리포터를 영화를 엄청 좋아하는데 책으로는 완독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해리포터를 책으로 읽었다면 난 정말 너무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만큼 읽는데 몇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정말 훅훅 읽히고 집중이 안 되는 부분이 없고 엄청 잘 읽히고 엄청 긴장되고 막 심장 빨리 뛰고 막 눈 커지고 입이 막 똑 벌어지고 막 이런 진짜 완전히 생 반응이 나오는 그런 책이었어요. 이제 주인공 주변에 이제 중요 인물들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데 저는 벌써 마음에 드는 캐릭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드래곤이 나온단 말이에요. 드래곤이 나오니까 더 저는 유니콘도 사실 어릴 때부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드래곤이 나오니까 더 매지컬한 그런 마법 같은 얘기인 것 같아서 너무 재밌는데? 그래서 오늘 카페에서 읽다가 이거 조금 더 읽으면은 오늘 하루 종일 편집을 못할 것 같다 싶어서 잠깐 중단을 하고 그 블로그마스 찍고 있거든요. 요즘에 크리스마스 시즌에 찍는 영상인데 그거 또 재빨리 컷 편집만 해놓고 다시 이제 컷 편집 완료하고 읽기 시작했거든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책이 두껍긴 한데 이거 다 못 읽을 것 같다, 너무 부담스럽다 싶은 두께긴 한데 막상 읽기 시작하면은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런 책이어서 저 지금 2권이 나와 있다는 게 너무너무 다행이고 2025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도 오닉스 스톰 3권인데 3권 벌써 기대됩니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점점 더 이 작가님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시댁에 와가지고 지금 오후 5시 반 정도인데 이제 저녁 먹고 애기 씻기고 자기 전에 이제 애기 재우고 나서 저 자기 전에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 과정을 알려드리려고 카메라를 켰고 저는 이제 또 가족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13일 12월 13일 금요일입니다. 드디어 이 영상의 마무리를 찍는데 저번 주 목요일부터 이번 주 목요일, 그러니까 어제까지 책을 얼만큼 읽었는지 찍어봤거든요. 사실은 저번 주 목요일부터 금, 토 이렇게 3일만 찍으려고 했는데 그냥 일주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주일 동안 목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촬영을 했고요. 제가 기록을 해봤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읽은 책은 이렇게 3권이에요. 먼저 첫 번째로 읽었던 책은 돌파의 시간이라는 책이고 커털린 커리코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고양이 물그릇에 빌게라는 책이고 남강이라는 작가님께서 쓰신 무속 에세이고, 그 다음 마지막 책은 포스윙이라는 책이고 레베카 야로스라는 작가님이 쓰신 책이에요. 일주일에 몇 페이지 읽었냐면 일단 저번 주 목요일, 그러니까 이 영상의 첫날에는 이 책을 완독을 해서 이제 한 이쯤부터 읽기 시작했거든요. 영상 시작할 때.
그래서 240페이지 읽었고 그 다음에 고양이 물그릇의 빌개는 240페이지를 읽었고 그리고 또 금요일부터 이제 포스윙을 읽기 시작해가지고 이 책이 엄청 두꺼워요. 이게 총 671페이지라고 써있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에 이걸 79페이지 읽고 토요일에 185페이지 읽고 일요일에는 아예 안 읽었고 그 다음에 월요일에 24페이지 또 화요일에 53페이지 그리고 수요일에 97페이지 어제 만독을 했는데 어제는 233페이지를 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책을 끝냈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저는 한 1050페이지 정도를 읽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책의 내용들은 제가 중간에 읽으면서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책들은 굳이 더 덧붙여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포스윙을 완독을 했는데 진짜 왜 여기에 제가 이거 소개했을 때 이제껏 본 적 없는 새로운 판타지라는 극찬을 받았다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 말이 이해가 갔어요. 왜냐면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는 해리포터의 그런 정말 판타지스러운 이야기들 있잖아요. 진짜 이런 일이 현실 세계에서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과 트와일라잇은 해리포터보다 좀 더 인간 세계가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초반에. 그래서 저는 그 주인공들을 생각하면 해리포터의 그런 배경과 트와일라잇의 주인공들의 얘기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주인공은 이제 바이올렛이라는 20살짜리 여자의 이야기로 펼쳐지는데 거기서 이제 주인공의 주변 인물들이 서서히 이제 많아질 거 아니에요.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근데 그게 너무 재밌고 우정도 나오고 사랑도 나오고 가족 이야기도 나오고 뭐 선후배 관계, 뭐 학교에 있는 그런 선생님들 아니면은 뭐 자매, 형제 자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내 거랑 대입해 볼 수 없는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요. 되게 마법적인 그런 정말 매지컬한 이야기라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뭔가 일상생활을 완전히 있게 만드는 그런 책이어서 너무 좋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람의 얘기잖아요. 이게 판타지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감정 같은 거는 또 되게 사람이라면 실제로 많이 느껴봤을 그런 감정들이 다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혀 다른 배경에서 같은 감정을 느끼는 거라서 제가 꼭 그 영화라는 느낌이 계속 들었는데 그 속에 되게 들어가 있는 느낌이어서 그게 너무 생생했고 그래서 너무 좋았고 이게 책이 한 중반 정도까지 읽으면 되게 진짜 흥미진진하다 이러면서 막 진짜 박진감 넘치는 내용도 있고 막 진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진짜 좀 난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야기도 있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로맨스가 좀 짙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이 뒤에가 찐이다. 약간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판타지, 모험, 로맨스 그리고 드래곤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느 것 하나가 다 첫 번째 주제로 올 수 없을 만큼 진짜 적절하게 다 섞여져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저는 이번에 깨닫게 된 건데 제가 드래곤을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호빗도 정말 좋아하거든요. 호빗도 좋아하고 그 반지의 제왕 영화도 진짜 좋아하는데 그때도 드래곤을 좋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나 진짜 드래곤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멋있어. 너무 재밌어요. 저는 이게 약간 10대들이 읽는 그런 청소년 문학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이 뒤에 나오는 수위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고 딥하고 많이 야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청소년들이 읽을 근데 외국 청소년들은 또 다를 수 있겠다. 약간 유교 사상이 아니니까 약간 유교 아줌마한테는 조금 약간 빨간 책 느낌이긴 했는데 뒤로 갈수록 근데 약간 제가 말했잖아요. 이 핵심은 뒤에 있다고. 이해하셨죠? 아무튼 저는 강추드립니다. 진짜 저 왜 유명한지 알았고 이거 어제 다 읽었는데 오늘 원래 서점을 가서 이 책을 실물로 사려고 했거든요. 근데 서점에 안 가고 그냥 쿠팡에 세트로 팔더라고요. 이거 두 번째 책 아이언 플레임이랑 이 포스윙이랑 같이 세트로 팔길래 그걸로 구매를 해서 오늘 도착할 예정이고 이 권이 도착하면은 바로 그걸 또 읽을 것입니다. 너무 기대되고
진짜 너무 재밌어요. 남편이 판타지 소설을 엄청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판타지 소설이 진짜 이렇게까지 재밌는지 몰랐다고 막 읽으면서 계속 호들갑 떨면서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그리고 저는 좀 약간 주인공이 성장하는 그런 성장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주인공이 약간 원래 좀 약한 애였는데 점점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좀 강해지고 이런 스토리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게 뻔하더라도 저는 그런 스토리를 좋아하는데 역시 이 책에도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고 너무 행복했어. 너무 재밌었고 너무 행복했어요. 여기에 있는 이런 지도며 여기 커버며 이런 것들을 다 프린트해서 집에 붙여놓고 싶을 정도로 푹 빠졌고요. 이 처음에 이렇게 책 펼치면 이 지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사실 알 리도 없고 알 바도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내 마음속에 새겨두고 싶은 지도야. 제 판타지 소설이 이렇게까지 재밌는지는 사실 몰랐고 그냥 저는 제가 약간 연령대에 맞게 해리포터나 호빗이나 이런 걸 좋아했다라고 사실 그 정도로만 가볍게 생각을 했고 지금은 그렇게 막 인생 영화를 해리포터라고 뽑을 만큼 그걸 막 예전처럼 찾아보지 않거든요. 근데 다시 보고 싶어졌어요. 너무 신나기도 하고 막 너무 무섭기도 하고 막 너무 설레기도 하고 진짜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사실 10대 때 인터넷 소설이 한창 막 나왔을 때 그 책들을 읽으면서 엄청 설레어하고 막 진짜 책을 읽으면서 얼굴이 빨개지고 열받아서 빨개지는 거 말고 막 설레서 빨개지고 막 진짜 환상을 갖게 되고 상상을 많이 하게 되고 이런 걸 진짜 순수하게 책을 읽으면서 해본 적이 많이 없다고 느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진짜 그때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니까 뭘 모르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읽는 것 같아서 그 경험이 저는 너무 좋았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느끼고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처럼 오히려 약간 나이가 저처럼 있는 사람들 어린 친구들보다도 어린 친구들은 이미 인생에 자극적이고 있고 재밌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저처럼 약간 이제 할미는 좀 쉬어야겠다. 약간 이런 사람들이 읽으면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너무 단조로운 내 일상에서 진짜 스파크가 튀는 그런 책이었기 때문에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거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이라서 막 이렇게 껴놓을 순 없지만 진짜 저는 이 책은 여러 번 읽을 것 같아요. 뭐 처음부터 여러 번 읽든 중간부터 읽든 뒤에부터 읽든 여러 번 읽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었고 너무 완벽했고 진짜 이권 진짜 이 작가님 이제 영원히 글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제가 책을 얼만큼 읽는지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읽은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두껍기도 하고 이 책은 조금 돌파할 시간은 저한테 조금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했는데 너무 재밌게 잘 읽었고 오늘은 이제 아이언 플레임 이 포스윙 두 번째 책 아이언 플레임을 읽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또 앞으로 다음 주는 또 얼마나 재밌는 책들을 읽을지 기대가 됩니다. 혹시 이런 책이랑 관련해서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참고를 해서 영상을 만들도록 할게요. 왜냐면 어떤 영상을 만들어야 될지 고민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